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금 전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및 의사협회의 휴진,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4개 단락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 통화를 들으실 때 계속 전화 통화만 들으면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중간중간에 이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예, 의원님 이번에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가량이 휴진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이게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뭉크의 그림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연상이 양포를 웅크린 거, 예. 네, 그게 저 연상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그냥 간단히 뭐 전공이 돌아오고 학생 돌아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본격적으로. 정말 네. 재앙이 시작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아니, 지금 이게 이 정원 늘리는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학 교육이 엉망이 될 거고 지금 의사들도 이미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의사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있는 의사들이 떠나고 있고 예, 학생 교육도 엉망이 됐고 이제 지금 3,058명을 교육하다가 내년에는 7,500명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7,500명이 계속 앞으로 6년 동안 유지될 거고 그다음에도 이제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게 갑자기 붕어빵 찍듯이 붕어빵 기계를 더 사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네, 우리나라의 네. 최고의 의료 단계를 그냥 저 원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의학 교육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가 의평원을 통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망가지는 거면은 앞으로 어떤 의사들이 양산이 될지 훌륭한 의사들은 다 이제 한국에 제대로 된 그 바이탈과를 안 할 거예요. 이런 난리를 겪고도 그렇고 할 젊은 의사들은 없고 네. 그럼 결국 낙수 의사들만 남는데 솔직히 의사들끼리도 걱정해. 우리가 나중에 아프면 어디 가서 진료를 받지? 다 이 교육이 이 모양인데 전공의 교육도 그렇고 전공의 수련도 그렇고 학생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예. 지금은 이거는 저 결자 해지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2,000명 늘린다 이러면서 이 사단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거를 저 원점 재검토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그 방법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대통령이 2,000명 증원한다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가 한 방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예, 예, 예. 비가역적이라고 보여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 피해는 국민이 보죠. 뭐 정부의 입장은 그런데 또 처음에 그 지방 의료 같은 게 뭐 서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뭐 소아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기 없는 과의 경우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그거 다 하십니까? 틀린 논리죠. 지금 의사 수가 1년에 매년 3,058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예요. 그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의사를 늘리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의사들이나 저 주민들도 지방을 다 떠나는 이유가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의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나요? 음. 정말 낙수 의사만 바라는 거고 의사를 인구는 없고 환자도 없는데 의사만 지방에 뿌려 놓으면은 그게 의료가 사나요? 아주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재앙의 시작이다. 2,000명으로 증원한다고 2,00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한 이 정부가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지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낙수 의사를 바라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이제 강하게 밝혔습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이제 휴진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뭐 철회는 안 했지만 전공의에 관한 행정 조치를 취소해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네.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복귀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 근데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철회는 못한다. 행정 조치 취소는 못한다. 이런 주장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런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썩은 당근을 제시하는 건데 예, 예. 전공의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기간을 수련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의 시험도 언제든지 보게 해주겠다 막 이런 썩은 당근을 자꾸 제시하는데 저는 전공의 교육에 관해서도 엄격한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대로 단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별 사직이면은 사직서를 받아줘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전문의 시험도 이 원래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전문의를 만드는 거지. 지금 정부에서는 전문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진급시켜 줄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의사가 되는 건데 학생들도 안 와도 우리 진급시켜 줄게. 전공의 니네 수련 안 받아도 시험 보게 해줄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부에서 할 짓이 아니죠. 아, 제대로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썩어빠진 생각을 다 정부가 버리고 2000년부터 그 필수 의료 패키지 전부 다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 하자 말자가 아니라 뭐 한 예. 명을 늘리건 500명을 늘리건 2000명을 늘리건 논의를 제대로 해서 근거 위주로 몇 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올해만 이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보건의료기본법이라고 2010년에 통과된 법이 있거든요. 네. 보건복지부가 모든 정권에서 한 번도 이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맨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일본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예. 일본은 이거를 항상 상설기구로 의사가 몇 년에는 몇 명이 더 필요한지 이거를 상설기구에서 의사 포함된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 연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일본은 의사 증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네, 그 예. 인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스터디를 한 적도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지킨 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2,000명을 늘려라 근거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반발을 하는 거고 그 2,000명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지금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모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모욕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상설 기구가 필요한데 상설 기구부터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기구가 없고 그 법을 아예 지키질 않았어요. 그 한덕수 총리도 뭐 법을 지키자 이러는데 정부부터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법부터 지켜야죠. 아, 그걸 예. 만들어라. 기구도 만들고 이제부터 연구해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해라. 그럼 우리도 따르고 그 논의에 의사들이 참여를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박인숙 전 의원님 말씀은 한 명을 늘리건 500명을 늘리건 뭐 2,000명을 늘리건 논의를 제대로 하자. 그리고 정부도 보건의료 기본법을 지키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제대로 논의를 하면 뭐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댓글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더 올려주세요. 예, 뒤이어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자 해지를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뭐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이미 입시안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아직 3심이 안 나왔잖아요. 예, 예. 1심에서 1심, 2심에서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했다가 나중에는 또 뭐 그냥 이대로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3심은 안 나왔는데 뭐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위헌 소지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걸 미리미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18개월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시간 촉박해가지고 2,000명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네, 예. 예. 지금 저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기관차가 막 그냥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예. 기관차 이해를 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의사들이 제한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오고 앉아서 정부가 좀 들어야 돼요. 사실 이 사단이 전부 난 건 아까 전류라고 그랬지만 정부가 안 듣거든요. 완전히 소통이 전혀 없어요. 소통 안 하고 그냥 무조건 2,000 따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발을 해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럼 포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의료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죠. 사실 이거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 국민이 지금 언론이고 정부의 이런 발표로 너무 그
그 잘못된 호도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의사들의 목소리는 잘 언론에서 안 써주더라고요. 예, 예. 피해는 국민이 보는데 솔직히 의사들, 개원이들 큰 피해 없거든요, 지금. 교수들도 좀 힘들어. 교수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빅5를 포함해서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다 떠나고 전공의도 없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나요? 그럼 지금 일각에서 지금 환자들이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의료계가 이제 현장에 복귀하고 내년 입시하는 인정을 하되 26년 이후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정협의체 같은 걸 꾸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예. 협의체를 만드는 거는 만들어야죠. 논의를 그러니까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 안 되고 소통은 해야 되는데 네. 협의체를 만들고 무슨 뭐 이름을 뭐든지 그거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가자? 그거는 정말 낭떠러지를 폭주하는 기차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죠. 아, 예.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 내년 1년이라도. 그 서울대병원 같은 아니, 내년 경우에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년뿐만 아니라 그 7천 몇 명이 고스란히 6년 갈 거 아니에요. 예. 의학 교육이 사실 그 얘기할 시간 없어요. 의학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의평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뭐 내년 한 번만 하고 이거는 참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게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이 몰라요. 이래서 저희 네, 그러니까 먼저 현장에 복귀를 하고 내년 입시하는 인정을 하되 26년 이후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정 협의체 같은 걸 꾸리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렇게 됐으니 내년 한 번만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7천여 명의 학생이 고스란히 6년을 가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그 또 환자로서의 입장을 또 밝힐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네 번째 단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응급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이번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암 환자 같은 중환자들은 좀 걱정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 단체에서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새로이 암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뭐 수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 생각에도 중증 환자, 응급, 소아, 그 희귀난치 이런 병들은 계속 진료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계속 당연히 진료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는 건 정말 비윤리적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암 수술은 사실은 지금 빅5로 몰리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예. 그게 몰리는 게 사실은 그 빅5에서만 할 수 있어서 환자가 몰리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그 국민이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거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빅5가 아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훨씬 낮거든요. 네, 예. 많은 대학병원에는 아예 최근에는 전공의가 없어요. 예, 예. 병원은 크게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할 수 있고요. 또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 병원에 가면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환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의사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 환자들도 조금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빅5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다른 병원도 좀 가시면은 해결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위암이라든가 뭐 이런 그냥 그 흔한 암 같은 거는 지방 대학병원 좋은 데 많아요. 그 지방 대학병원에는 원래 전공의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예, 그거 예. 잘 돌아가요. 그리고 휴진을 영원히 하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눈을 좀 돌리면은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휴진이나 그다음에 파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흐지부지 뭐 끝나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 액션으로는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 쪽에서는.
아, 제가 많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또 의사 쪽에서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 되는 건 이제 개원이들, 네. 개원 사실 하루하루 그 환자 보는 게 중요한 그 경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대학병원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뭐 개원일들이 좀 파업 참여가 적을지라도 이번에는 빅5에 대학병원이 나섰거든요. 여기까지 온 적도 없어요. 저는 이게 희지부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이 그리고 저는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예.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의료가 잘 가고 있는데 이거를 개혁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개악이거든요. 그리고 개혁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의료나 의사 했던 사람들이 그 적폐라는 얘기잖아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지금 뭐 수가도 조금 올려야 되고 그 1차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또 전공의 선발 전공의 티오 이거 굉장히 손봐야 돼요. 네. 그리고 뭐지 그 비급여 뭐 혼합 진료 이런 것들 정부에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의료 개혁이 필요한 거지 지금 있는 거를 때려 부수는 게 개혁은 아니죠.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네. 뭐 전공의들의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한 처우나 뭐 수가 문제 등등 이제 의사들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민 여러분들께 짧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 의사들이 시작한 재앙은 아니거든요.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조금 소통을 하고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서 빨리 국민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빨리 그러니까 해결되기를 저도 정말 의사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와의 소통, 그 정부가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다시 원점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 교수 출신인 박인수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오늘은 쉼 없이 바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증 환자 단체인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모시고 중증 환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댓글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김성주 대표님 모시고 생방송으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및 의사협회 휴진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성주 대표님은 본인 스스로도 식도암 4기 환자이기도 한데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저희가 아침 일찍 모셔서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대표님께서도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지금 뭐 식도를 일단 전절제한 상황이라 제가 이제 이 대담 프로나 이런 데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약간 격앙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방송 그 멘트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저희는 감사합니다. 또 네. 이렇게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 말씀 밝혀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증 질환 연합회는 사실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한국 폐암 한회, 예. 한국 다발골수종 한회, 한국 류게린 연맹 한회, 한국 식도암 한회, 한국 췌장암 한회, 뭐 이렇게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지금 모여서 지금 그동안 그 환자 중증 질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정부나 각계각층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도암 사기면 그간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단체 대표로 지금 나오셨으면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단체 입장이 어떤지 좀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대 증원 처음 그 사직하고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환자들은 이게 그 한 달 그 버티기도 그 중증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하였고요. 예. 당시에 의료계나 정부도
비슷한 아마 논조들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역시 의료계와 정부는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참고 기다려달라, 이해해달라 이런 그 어줍지 않은 실효적이지 않는 환자들의 고통이나 뭐 희생 이런 거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막연한 그냥 참아달라는 기다려달라는 어이없는 지금 대책만을 양 기관에서 내놓고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과연 두 기관만의 문제인가 라고 되돌아보면서 저희 환자들 스스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사태가 진행되도록 그동안 그 각계각층 뭐 언론계, 정치계, 심지어 시민단체 마지막에는 우리 당사자 환자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제도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스스로가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들이 더욱 괴롭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3차 병원 제가 이제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3차 병원 휴진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좀 느끼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중증 암 환자들은 그 지금 전공의 사직하고 또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암 환자들은 처음에 보통 진단을 그 받으면 이게 여러 기관에서 환자들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다학적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예, 종양내과 그 과가 아닌 뭐 이비인후과, 뭐 내과, 뭐 소화기내과, 방사선과 뭐 여러 과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 환자들에 대한 그 치료 계획이라든지 진료 방향이라든지 또 치료 과정 수행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조율하게 되어 있는데 3차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상황에서 뭐 휴진을 한다든지 사직을 한다든지 예. 이런 얘기는 제가 몇몇 인터뷰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마치 오케스트라 안에서 네.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단체에서 그 의사들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이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그 계속 뭐 교수님이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상체계나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응급, 중증,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예. 이런 상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에 아마 그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전공의 사직하다 처음 벌어진 일이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 말기암 환자가 네. 사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교수님이나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죽을 만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다라는 짤막한 멘트와 함께 이게 그냥 모든 언론에서 그걸 그냥 다 수용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멘트가 나왔었나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죽어도 괜찮은 죽을 만한 환자라는 그런 워딩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런 죽을 만한 환자들을 살리고자 의료기관, 그다음에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그 전문가라는 의사분들이 면허를 갖고 각계각층에서 그 의료계에서 활동을 하고 환자들을 목숨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 물에 빠져 있는 어떤 그 일반인 물에 빠져 있으면 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죽을 만하니까 그냥 물에 빠진 걸 방치해둬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단 0.001%일지라도 우리 이 의료계 시스템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본인들이 해야 할 본분이지 어떻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그게 모든 언론계나 뭐 복지부 이런 데서 그 한마디로 다 그게 묻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4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누구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던 뭐 업무 개시 명령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예, 여러 가지.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분들 의료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정부 의료계 이 양쪽 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이야기들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두 기관이 나중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명을 뽑든 1000명을 뽑든 10,000명을 뽑든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본질은 이 과정 속에 지금 중증 질환자들이 목숨과 생명이 위태롭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실효적 대안도 없이 지금 4개월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대형 병원들이 아니 서울대 병원이든 어느 병원이 됐든 환자의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만약에 의료법의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자 단체가 뭐 고소고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50% 넘게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의협에서도 내일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참여율 자체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만 단체가 파악한 이제 중증 환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어떤 상황들이고요. 지금도 대부분 그 서울대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뭐 병원 복지부는 필수 뭐 응급 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예. 실제 그 저희가 응급실에 가서 환자들이 이제 항암 중에 또 수술 방사선 중에 생기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병원을 가면 네. 일상적으로 지금 거절하기가 일상적인 행태입니다. 뭐 밀리거나 아니면 뭐 거절당한다 그 정도가 이 말씀. 아닐 정도로 예. 아 이걸 갖고 왜 왔냐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요즘은 환자들 사이에 그냥 급한 대로 네. 1차 의료기관에 가서 급한 대로 그 어떤 그 문제들은 좀 해결하고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그 휴진을 하고 있고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어저께서부터 일부 맘카페나 이런 지역 주민들이 예, 예. 휴진을 하고 있는 만약에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개원이들이 있다면 그 지역 내에서 두 번 다시 그 병원 개업을 못하도록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개원이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증원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의료계 입장과 정부 입장이 너무 상이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그러죠. 예. 복지부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의료계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자기들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네. 하고서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자, 본인들이 항의성 섞인 처음에 이거 19일 전공의들의 사직, 그다음에 일부 뭐 교수님들의 사직 이런 예. 거에서 전 충분히 그 국민들한테 의사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본질은 지금 그 정책을 몇 명을 뽑고 어떻게 할 거냐는 추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기관이 모여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의사들의 의료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에 남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환자들과 또 국민들과 또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서 이걸 관찰하겠다고 지금 4개월을 넘게 지금 환자들을 방치하겠다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 의사 그 윤리 강령이라는데 제가 정확한 조문을 모르는 15조인가 거기 보면 네. 본인들은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그런 일에 천직을 알고 일생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를 지키고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료계가 빨리 의료 현장에 돌아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예.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정부가 어떻게든 타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단체나 뭐 중증 질환자들도 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다 입장을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이번에 또 입장이
그래도 응급 중증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는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아까 이제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실제 현장에 가면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좀 중환자들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지난 2월 19일 처음 네. 전공의 사직할 때서부터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면 매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지금까지도 하나에 변치 않고 제가 이제 그분 서울대 그 비대위 강 교수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강희경 교수님. 네. 예. 이분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그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님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4월달, 5월달 두 번에 걸쳐서 췌장암 한우회를 통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언론에 계속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했어요. 1차 때 189명이 참여를 했고요. 2차 때 281명이 참여한 내용들을 보면 정상 진료는 그 두 달 동안 전부 각각 했을 때 정상 진료는 약 31%, 2% 빼게 정상 진료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예. 대부분은 70% 이상은 다 비정상 진료를 받고 있고요. 더구나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5대 메이저는 신한 환자들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한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초기의 환자들은 아직도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2차 병원이나 지역 병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그 지역 병원이나 2차 병원이라는 곳도 사실은 거기가 뭐 새로운 환자들을 해서 갑자기 엄청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기존에 받고 있는 중에 일부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미 거기도 지금 최근에 예약을 하려면 2달, 석 달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환자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금 수도권으로 오니 또 기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질환의 경우에도 너무 이제 빅5 병원에 소위 이제 빅5 병원에 집중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더 잘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까지 집중이 돼가지고 또 이런 경우에는 2차 병원이나 지역 병원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또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 얘기도 제가 조금 그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그 결이 달라서요. 네. 지금 각 그 메이저 병원마다 그 암센터라고 따로 다 운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예. 거기는 사실 경증 환자들이 와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도태기 시장입니다. 예. 도태기 시장. 이게 무슨 지금 경증 환자들의 얘기를 지금 이 중증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거 덕분에 뭐 그 의료 뭐 전달 체계가 뭐 좋아졌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 두 개는 완전 결이 다른 얘기다. 그렇죠. 예, 중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트랙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지금 항암 치료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그래서 이번 저희가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직접 본인들이 겪은 사례들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글로 쓴 걸 저희가 받아온 거 몇 가지를 제가 네. 뭐 그대로 좀 한번 전달하도록 예,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복수천자할 의사가 없다고 배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복수천자하는 게 할 전공의가 없으니까 아예 예. 그 배약관을 그 배에다 꽂아놓고 집으로 돌아가시라 그 하는 건데 이거 사실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 그 배약관이라는 게 튜브를 몸에다 꽂고 있는 거라서 수시로 그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배약관 얘기입니다. 배약관 시술은 늦게 잡혀 있고 복수 때문에 2달이 넘겨 거의 식사를 못해 참다 간 응급실인데 그 의사 그 말씀이십니다. 본인 눈엔 안 급하고 내 동기들은 다 사직 냈다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주머니에 손 놓고 짝다리에 한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의사 의식, 사명감 이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환자들이 의사 눈치 안 보는 진료 보고 싶을 뿐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직서 쓰라고 등 떠민 적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투정을 부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췌장암 의진소견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변화에 전화를 돌리며 예약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루에 20곳에서 많게는 30곳까지 전화를 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겨우 예약을 잡아 급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약만 잡는 데에도 애를 먹었지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고 첫 항암을 진행하는 데에도 2주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또한 항암 전 어떠한 약물이 사용되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항암 전 교육도 간호사를 통하여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 사정에 따라 항암 일정이 변동되고 항암이 밀리기도 하며 늘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의분들도 보호자분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좀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한계가 얼마 있어서요. 없으시죠? 예, 네. 복수전차 2리터라고 혈세 속치 7 이하여서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알부민 처방 및 수혈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이틀 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수혈해야 할 수치였는데 왜 거절했는지 의료 파업 사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또 의견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래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또 환자 입장은 그런데 또 의사들의 입장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 의사들 특히 이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 맞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증언과 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너무 악마화가 돼가고 있다. 개원의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그 대학병원 의사들이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좀 너무 악마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 많은데 그 환자 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예. 누구보다도 전공의의 처우나 이런 분들은 빨리 개선되길 바랐었고요. 예. 지난 4년 전에 2020년에 전공을 파업했을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복지부나 이런 데 전공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환자들도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전공의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 그 당시에 그 의정협 내에서 선배들인 의사들이 네. 그 뒤에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요. 제가 두 번째 그 악마됐다는 그 이야기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의료 현장에 남아서 지금 계셨다면 저희는 정말 지금 계신 전공의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예. 참 아쉽습니다. 그거. 아, 물론 뭐 지금 이제 휴진을 한다고 하지만 하지 않거나 이제 앞으로 또 휴진 이제 철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또 환자 단체에서도 의사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그 사실 정부나 의사 측 모두가 다 이게 환자를 위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 상황을 지금 각자의 입장이 너무 강대강인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환자 입장에서는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네. 저희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두 기관이 늘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환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당사자 입장으로서 그런 논의할 때 반드시 참여시켰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적어도 환자들이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차후에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 때 반드시 환자들의 그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그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몇 개만 좀 더 드릴게요. 시간이 좀 한 1, 2분이 남아가지고요. 현재 이제 중환자들이 느끼는 수술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 이게 실제로 이제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언론에 좀 보도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좀 뭐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너무나 그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인데요. 네,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말기암이나 경계성 그 사기암 환자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항암을 치료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파업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의사분들이 항암을 한 번 정도 더 해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더 하신다든지 심지어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더 사신 분도 계셨고요. 네. 어떤 분들은 몇 달을 더 사신 분도 계셨고요. 네. 또 1년을 더 사신 분. 심지어는 제가 지금 4년, 5년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병원에 가시면 이런 내성이 된 곳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으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의사분들이. 더 이상 할 거 없으니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십시오. 예. 자, 이거는 또 다른 죽음을 내모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상황들을 적어도 교수님들이나 전공의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그 내용은 이런 부분에서 환자를 지켜내는 것이 그거야말로 전문가의 모습이고 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뭐 의사와 정부와 환자가 같이 협의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의사가 현장을 지키면서 그 요구를 관철을 했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4개월이라는 거는 저는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언젠가는 우리 환자들한테 지금 1년 뒤가 될지 6개월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현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걸 누가 책임질까? 현상으로. 예. 네. 그럼 그 대안은 그러면 누가 좀 더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기에 대안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문제냐 환자가 네, 네. 정부가 네, 문제냐 네. 의사가 문제냐 결국 그 질문 같아요. 예. 네. 그거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은 그 두 기관이 어떤 거 갖고 이야기하는 차후의 문제고 어떤 네. 형태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의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말아라 이럴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 의료 파업 중을 한다 그럴 때 분만병원, 아동 청소년 병원, 그 다음에 뇌전증 치료센터 의사님들은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참 의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우리 의료계나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까지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번은 꼭 다뤄야겠다 싶었고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모시고 그 전에 또 의사 출신의 의원님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참 다루면 다룰수록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 문제입니다. 사실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목숨이라는 게 중증 환자는 총각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래서 의사들의 그동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의사들이 그동안에 워낙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증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공의의 그 사직 문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휴진까지 확대되는 이 상황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뭐 휴진을 풀고 그 다음에 그 환자까지 같이 해가지고 정부 의정 같이 해가지고 좀 풀어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이런 지난한 문제들이 좀 하루빨리 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김성주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뉴스캐비넷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7시 30분에 더 열심히 준비한 내용으로 더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빨리 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